안녕하세요. 레드알프M 정준성입니다. 피트 정인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 제네시스 GV70 2.2 디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네시스 GV70 디자인은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처음에 런칭하고 나서부터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뭐 디젤이라고 해서 디자인이 뭐 다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제네시스 중에는 가장 잘생겼고요. 그러니까요. 쿼드 헤드램프도 역시 뭐 이제 시그니처가 된 그런 모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릴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줄 해놓은 것도 요 정도가 딱 적당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전 GV80에 대한 디자인은 그렇게 호감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GV70은 너무 크게 웅장웅장하게 아니라 웅장하게 보이면서도 그 요소 안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좀 오밀조밀하게 더 다듬다 보니까 역동적이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준다. 스포츠 패키지 범퍼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GV70은 사실 이 디자인만으로도 네. 좀 판매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좀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네시스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어느 정도 완성판? 그렇죠. 자, 사이드. 뭐 가장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SUV가 이렇게 날렵하고 세련될 수 있다는 거를 측면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애가 빵빵해요. 그러니까 근육을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잡았습니다. 본넷에서부터 시작되는 라인이 전핸더, 도어 2개, 리어 휀다까지 테일램프까지 연결되는 저 직선 라인부터 해서 휀다 쪽에 또 위쪽 상부 쪽에 라인까지 직선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륨감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크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모습. 그리고 이 C필러에서 떨어지는 저 라인의 각도는 저게 쿠페 형태가 잘못하면 뒤에가 축 밑으로 처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만들었던 저 모습이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네. 그리고 차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적용된 휠이 21인치입니다. 근데도 휠이 엄청나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아요. 네. 일반적인 SUV에서 블랙으로 처리하는 가니쉬 부분 있지 않습니까? 휀다 가니쉬, 사이드 스태프 가니쉬 쪽을 일체형화 시켜서 이제 색깔을 한 거는 뭐 요즘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디 컬러랑 동일한. 네. 그런데 저기서 휀더 라이너를 한 번 더 그 안에다가 굴곡을 주다 보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자 라이너로 쭉 밋밋하게 가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야 얘는 진짜 디자인의 선을 진짜 잘 뺐다. 저 휠 디자인 보시면 림 사이즈가 하나는 넓고 하나는 얇고 넓고 얇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바람개비 같은 이런 느낌인데 와 저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제는 뭐 싸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뭐로 바꾸나요? 현대나 기아나 네. 휠 디자인 상당히 잘합니다. 네. 자, 리어. 저 일단 리어에서는 일단 뭐 쿼드 테일 램프 저거는 뭐 제네시스 이제 상징이 돼가고 있는데 사이즈가 적당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G70 때 그렇죠. 트렁크 안쪽으로 더 왔어야 됩니다, 걔가. GV80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 좀 더 두꺼우면서 조금 더 밑으로 해다 보니까 뒤에서 잘못 보면은 이게 바지를 쭉 쳐줘서 입은 엉덩이 벌크업이 안 돼요. 테일램프를 상부 쪽으로 많이 이제 균형을 올리면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이제 방향 지시등 자체를 테일램프하고 똑같이 놓지 않고 범퍼 쪽으로 내렸습니다. 요건 또 GV80하고 다른 디테일.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근데 깜빡이 라인이 일자로 굉장히 시인성도 좋게 보이고 젊습니다. 네. 디자인 자체가 젊고 네. 또 C필러부터 떨어진 라인을 트렁크 라인에서 바짝 세워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부드럽게 말아나갔고 저런 부분에서 볼륨감도 상당히 그렇죠.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벌크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탔던 가솔린 모델하고 다른 부분은요. 디젤은 머플러 팁 노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 가솔린 모델의 그 머플러 팁은 좀 압권인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 패키지 네, 되면 그 네. 대포 나갈 듯한 그렇죠. 원형. 대구경 해가지고 주먹이 들어갈 만한 그 디젤도 사이즈인데 좀 그런 디테일을 해줬으면 네. 좋았을 텐데 조금 이 후면에서 그 머플러에 대한 디자인을 굳이 건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그리고 저희가 그걸 보고 이걸 봐서 더 그럴 수도 네, 있는데 네,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디젤 모델은 이 외에는 뭐 다 네. 동일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네. 자, 실내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시보드 이 라인 되게 심플하면서도 럭셔리한 어떤 고급스러운 게 나타나고
또 센터 콘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죽도 많이 썼고요. 모니터에 다 갖다 넣습니다. 중앙 14.5인치, 계기판은 12.3인치, 그리고 공조기 자체도 디스플레이화 시켜놨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유선형으로 다 꾸며놔서 좀 젊은, 그러니까 GV80하고는 또 다른 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게 GV70이 아닌가. 이런 폴딩 요 커버만 해도 야, 이 느낌이 달라요. 에이, 제네시스가 되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공조기 같은 경우에도 터치인데 요즘 현대자동차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 처리 속도도 빠르고 되게 직관적이죠. 이렇게 누르고 나면은 착각 뭔가 이렇게 버퍼링? 딜레이. 네, 딜레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참 신기해요. 그리고 뭐 조작하는 데 있어서도 뭐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익숙하면서도 좀 세련되게 갖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디스플레이의 어떤 선회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촌스럽다. 그런 맛이 전혀 없어요.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냥 봤을 때도. 뭐 계기판에 대한 디스플레이 선회도는 뭐 논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얇게 앰비언트 라이트 까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먼저 보여드린 2.5 같은 경우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디젤 모델은 일반 모델. 그렇죠. 이어서 스티어링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V80에서 봤던 그 형태 투스포크, 요즘에 뭐 이렇게 물티슈라고도 하던데 이런 형태인데 잡기도 편하고요. 뭐 가죽 싸놓은 거나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조그 다이얼 통해서 조작할 수 있고요. 물론 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음성, 네, 말씀하세요. 보조석 창문 열어줘. 조수석 창문을 열게요. 멈춰!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을 충분히 갖춰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트도 그렇고요. 뭐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수입차에서는 플래그십 그렇죠. 선택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양들이라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네. 그리고 이 급에서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차를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GV70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2열 공간 네, 등받이 더 되는 것도 있고. 리클라이닝. 네. 레그룸은 생각보다 현대 기준으로서는 엄청 넓은 편은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지금 저희가 시트를 굉장히 뒤로 밀어놓은 상태인데도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레그룸 사이즈가 보통 앞좌석에서 이 정도가 이제 가장 평균이라고. A필러 약간 보고요. 뒤쪽.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B필러지. 네, B필러. B필러 약간 뒤쪽. 전혀 문제 없고. 이건 거의 뭐 앞에 놔도 손색이 없는 앞쪽 공조기에 대해 거의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네. 풍량, 그리고 2열도 통풍까지 됩니다. 그러니까요. 시트에. 이게 대박이에요. 이거 뭐 이 급에서는 사실 GV70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정도 옵션 누리려면. 이 B필러까지 다 마감재를 스웨이드로. 했다라는 거예요. C필러도 다 스웨이드로 했고. 그리고 션쉐이드는 수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고 없고는 또. 그럼요. 좀 편안하게 탔다 했을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다만 이 엉덩이 시트 부분이 살짝 좁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 등받이 각도라든지 몸을 감싸주는 이 착자감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다 보니까 크게 불편함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페 형태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그렇죠. 좀 되는데 여기도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좌방도 중간은 짧아요. 그렇죠. 근데 양쪽으로는 네.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로 했죠. 1열에 비해서는 좀 짧다는 네, 느낌이 네, 있어서 네. 근데 뭐 착자했을 때 그렇게 불편하게 보이진 않고요. 뭐 시트의 질감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1열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플라스틱 요 부분마저도 소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걸 쓰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부들부들하다는 느낌. 보기에도 좋고.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감이든 공간이든 뭐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럼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자, 없습니다. 여기 그쪽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예, 요즘 현대기아들이 여기를 많이 숨겨놓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와이퍼 밑에 전동식.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메이커들 중에서 전동 트렁크 부드러우면 현대가 짱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러기지 공간. 골프백은 가로로 들어가진 않고요. 대각선으로 넣으면 테트리스 한번 2개까지는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는 가능하고, 물론 시트 폴딩하면 하면은 뭐 더 많이 하는데 뭐 시트 폴딩하면은 사람이 못하니까 기본 공간은 나옵니다. 다행인 거는 생각보다는 넓어요.
이 깊이가. 예, 깊이가 넓다 보니까 쿠페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높이가 당연히 높은 적재물에 대한 제한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깊게 빼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높은 적재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뭐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트렁크 커버, 네, 러기지 스크린 같은. 러기지 스크린을 내가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안 했다 할 수 있게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 따로 만들어준. 무조건 넣어놓으면은 좀 공간적인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아예 폴딩을 물론 자동은 아니라 반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러면 굉장히 넓게 시트는 시트대로 활용하면서 또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구성은 다 해놨고요. 12V 아울렛 넣어놨고 생각보다는 깊이가 깊게 돼 있다. 그러니까 딱 적당한 네. 차 크기가 가진 네. 그리고 2열 공간은 좀 더 많이 할애한 편이라 트렁크에서는 좀 실용적인 그렇죠.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닫아주십시오. 언더더기가 없네요. 깔끔합니다. 네. 마감도 그렇고. 여기에 카메라가 달렸어요. 아 그러네요. GV70 같은 경우에는 뭐 3.5부터 해서 2.5 가솔린 터보까지 해서 가솔린에 대한 만족도는 워낙에 좋았었고요. 디젤에서는 이제 2.2 배기량에 2.2 디젤을 내놨는데 생각보다는 분명히 똑같이 많이 여러 번 겪었던 2.2 디젤인데 방음이라든지 이런 진동을 잘 잡아서 그런지 실내를 유입되는 소음이 거의 디젤 같은 느낌이 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으면 분명히 디젤 엔진입니다. 근데 실내에 들어가면 네. 확실히 좀 제네시스 마크를 붙여서 그런지 그러게요. MVH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소리 자체가 분명히 이거는 현대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저희가 2.2 디젤 엔진인데 타 모델에서 느꼈던 실내 유입에 대한 질감, 엔진에 엑셀링 할 때의 그 어떤 잔진동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엔진이어도 차체 프레임하고 마운트 부분 그 다음에 이 카울 쪽에서의 흡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구나. 개인적으로 이번 GV70 처음 출시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엔진 라인업이 디젤. 네. 2.5하고 3.5는 GV80에서도 경험을 네, 했으니까. 네, 네. 근데 GV80은 디젤은 3.0 그렇죠. 6기통을 적용해준 반면 GV70 같은 경우는 등치도 좀 작기 때문에 2.2 디젤을 적용시켜줬는데 괜찮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단. 그리고 이 엔진이 저희 그 소렌토나 산타페 그리고 카니발에 들어갔다. 네. 그 엔진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 그렇죠. 그게 적용이 됐는데 그 블럭 쪽 그거를 알루미늄 소재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 무게도 좀 낮춰줬고 베어링 쪽에도 마찰 저항을 좀 줄여서 가속에 좀 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준 엔진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저희가 소렌토나 그거 탔던 것보다 느낌이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달라요. 네, 적용했던 그 엔진 타는 것 같진 않고 이 엔진이 가진 거는 최고 출력은 한 210마력 정도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45 정도 그 우리가 알고 있던 SUV예요. 너무나 네. 익숙한 그 엔진인데 좀 느낌이 달라요. 네, 근데 완전히 느낌이 좀 다르다는 게 좀 신기한 부분이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디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역시나 기대 없이 시작을 했죠. 뭐 똑같은 2점인데 어차피 뻔하겠지. 그랬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 3.0 적용하기보다 2.2 디젤 적용한 건 제가 봤을 땐 잘한 것 같아요. 이 GV70에는. 그러니까 GV80 3.0에 적용됐던 것처럼 풍요로운 여유로움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기통이 주는 그걸 제외하고는 다 괜찮습니다. 네, 네. 어쨌든 2.2 4기통인 디젤 엔진이 가진 경제성 연료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그렇죠. 일상 이렇게 주행할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먼저 경험했던 뭐 카니발이나 산타페 적용됐던 거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어차피 디젤은 초반에 그러니까 회전이 좀 적게 일어날 때 그때 힘을 발휘하고 좀 실용 영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엔진 수를 많이 사용하는 엔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엔진 수를 좀 올려도요 힘이 별로 빠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를 꽤 적극적으로 씁니다. 디젤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 엔진이 가진. 뭐 마일리지가 늘어나거나 하면 소음 진동은 증가를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같은 엔진이라고 하기에는 좀 신기한 엔진 질감을 보여주는 부분은 꽤 만족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엔진 자체가 가진 진동이나 소음이 줄어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이제 때 그걸 이제 마운트하고 프레임에서 억제시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거고 소음도 똑같이 우리 아까 밖에서 들었을 땐 똑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에서 유입되는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결국엔 디젤 모델은 지금 저희가 이 시승차가 대략 한 6,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 결국엔 3만 km 넘어봐야 됩니다. 3만 km 넘었을 때도 동일한 어떤 질감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물론 전제 조건은 케미컬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해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때 어떤 느낌인지도 이제 디젤 엔진이 역시나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디젤 엔진이 가진 그게 좀 증가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도 제네시스 마크 달아준 네. 티를 내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체 서스펜션 관련돼서는 참 이제 현대 잘 만드는구나. 예.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뭐 독 3사, 독일 3사 모델들의 어떤 단단함 그런 베이스인데 또 그거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게 노면이 고르지 않은 데에서 출렁이지 않으면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 느낌은 아주 발전을 했고요. 또 근데 일상적인 주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단단함에 의해서 통통 튀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세팅은 참 이제 잘한다. 기본적으로 좀 하드합니다. 근데 해당 차량은 20인치 휠에다가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여드린 영상에도 프리뷰 전자식이 적용된 거와 아닌 거와의 차이점을 좀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적용이 안 된 건 못 타봤습니다. 아직 다 저희는 옵션 들어간 것만 탔는데 그 전에 경험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대신 노면이 좀 고르지 못할 땐 잔진동이 전달이 되는데 그 잔진동을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어차피 큰 진동 같은 경우엔 같이 받습니다. 그렇죠. 이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 21인치 휠이 적용이 됐음에도 이 잔진동 걸러주는 거는 꽤 매끄럽게 해준다. 그래서 일상 주행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주행을 도와준다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댐핑 능력에 있었을 때 결국에는 큰 장애물을 지날 때의 댐핑은 거의 다 이제 극한까지 끌어올려지는 충격 완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도로 같은 걸 달릴 때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뭔가 다다다다다 자잘한 노면의 그런 느낌이 올 때가 많은데 그걸 얼마나 잡아주느냐가 관건인데 대부분 약간 스포츠하고 하드한 성향의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진동을 지나고 나서도 잔진동이 있단 말이죠. 이게 캐빈룸으로 다 전달이 되는 이런 전자식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만 딱 억제를 딱 막아주고 그걸 지나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어떤 물결과 같은 잔 여운 같은 게 거의 남질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의 다소간의 차이점을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을 전달드렸을 때는 하드하면서도 통통 튀지 않기 때문에 국산차가 이런 이제 하체 세팅력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동안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가 때문에 안 한 거라고 뻔해. 이 가격 받으니까 하잖아요. 제가 오늘 좀 진중하려다가 역시나 다시 잘 못 들어가는데 결국은 돈이야. 할 수 있었어. 비싸게 받은 모델을 만드니까 우리도 다 넣어줄게 이거잖아. 근데 그 전까지는 비싼 모델을 안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산을 못 넣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저희가 신호 걸려갖고 서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아이들링 스탑앤고 기능을 꺼놨습니다. 근데도 괜찮아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시트에 전달이 되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억제력을 얼마나 했냐. 그러니까 결국엔 엔진을 잡아주는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이 마운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가 결합되어 있는 프레임 쪽에서의 진동을 얼마나 분산시켜 주느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소음적인 부분들을 이 대시보드 카울 커버 쪽부터 해서 휀더 라인 쪽을 통해서 A필러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라인들에 대한 방음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이렇게 차가 달라진다. 쿠페형이 유행이다 보니까 뭐 GV80도 약간 굴리고 뭐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네. GV70은 대놓고 쿠페. 네, 그러니까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디자인 때문에 네, 맞아요. 만족도가 높아서 구매를 하실 텐데요. 패밀리 SUV를 활용하기 공간적으로도 부족함도 없고 디자인도 요즘 유행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수입차에서만 경험했던 거를 이제는 제네시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 바로 GV70. 그리고 상품성에 있어서도 뭐 GV80에 들어갔던 기능들이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덩치가 좀 작아서 아니면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사는 차가 아니라 이 차를 원하시는 그리고 차가 자체가 좀 젊습니다. 그렇죠. 주행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GV80이 좀 부담스러우시다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른 또 선택지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참 또라이는 또라이예요. 연간 4만 킬로를 뛰는데 다 가솔린으로 빼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차가 여러 대 있으니까 분산해서 네. 좀 타는 그런 부분도 있긴 그렇죠. 한데 어쨌든 가솔린 연료비를 그럼요. 사실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끝나고 나서 누적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 수리에 대한 수요가 가솔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가솔린 같은 경우는 특정 어느 부위가 망가지면 그 부분만 수리하면 웬만큼 정상화가 되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 한 부위가 손상이 되면 그와 연계된 시작과 끝의 지점을 전체를 다 손봐줘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아꼈던 연비에서 나오는 그 경제성을 정비비로 다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차량 관리도 가솔린 좀 더 수월합니다. 수월하죠. 디젤 엔진보다는. 네. 그리고 뭐 겨울이나 이런 때는 또 진동하고 소음이 좀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쨌든 디젤을 타긴 타야 돼. 하지만 그래도 프리미엄급의 어떤 그런 걸 느껴보고 싶다. GV70 2.2 디젤 선택하시면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디젤 엔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럼요. 투박하긴 하지만 네, 네. 약간은 좀 이렇게 토크 그렇죠. 소리가 가는 네. 토크발로 가는 이런 좀 두터운 이런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자 그리고 GV70에도 다양한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 자유로우니까 속도는 90km에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의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단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네시스 GV70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GV80을 통해 적용됐던 차선 변경 기능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단 GV80에 적용됐던 것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기 수월하게 기능이 보강된 차선 변경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HD 기능이 활성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주행 상황에서 핸들을 잡은 상태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주게 되면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메시지가 뜨고 난 후에 차선을 변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이번에는 1차선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차선을 스스로 변경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주행거리는 276km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3.3 정도 표기가 됐습니다. 단 이번에는 풀주유하고 시승 시작할 때 제가 깜빡하고 트림 리셋을 못해서 한 200km 가까이 주행을 하고 트립을 리셋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 150km 정도만 계산했을 때 총 주행거리는 한 420km 정도 이동을 했고,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328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하면 대략 한 750km 정도는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2.5, 3.5 가솔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2.2 디젤까지 GV70 모든 라인업을 제가 다 만나봤는데요. 어떤 엔진 라인업을 선택하시더라도 크게 뭐 호불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 상황에 네네. 따라서 차량 선택하시면 그렇죠. 꽤 만족스러운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제네시스 GV70 저희 만나봤고요. 다음은 독일 중형 세단의 기본 교과서 파사트가 이제 신형으로 모델이 체인지가 됐다고 해서요. 그 차량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레드 RPM이었고요. 네, 피트 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